안녕하십니까, 송동환입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칡농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킨 모양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 갈등 때문입니다. 얽히고 설킨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풀릴까, 그 궁금증 때문에 보는 거죠. 실말로 막장 드라마라는 게 있는데 그런 드라마일수록 갈등 구조가 아주 독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욕하면서도 끝까지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근데 갈등 없는 드라마도 없지만 갈등 없는 국책 사업도 없습니다. 소위 민주화 시대 이후 첫 대형 국책 사업이 인천국제공항이었는데 영종도만한 데가 없다는 주장과 영종도만큼은 안 된다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중심에 서울대학교 김정욱 교수가 있었습니다. 전 오늘도 집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욕먹고 사는 게 참 피곤한 일이구나.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기원했습니다. 영종도 신공항 반대 행사는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신문을 보니까 정부는 신공항 건설이 매우 시급하니까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만 했지 우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통당국에서도 나오셨으니까 책임 있는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양측이 첫 번째 공청회에서 만났다. 반대편에서는 환경 관련 17개 단체가, 찬성편에서는 정부 대표로 이상주 교통부 신공항 건설 기획단장과 몇몇 학계 인사가 나왔다. 조금 전에 영종도 신공항 문제 공동대책협의회 김정욱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정부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영종도 신공항과 관련된 거라면 여론을 절대 듣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신공항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항 만들겠다고 나섰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착공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착공 무기한 연기 및 공대업과의 공동조사단 구성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교통부 신공항건설 기획단장 이상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항 만들겠다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신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벌써 7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그동안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항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서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단장님께서 직접 나오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 860만 평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간사이 공항은 360만 평입니다. 인천공항은 시카고 공항의 2배나 되는 크기입니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라 크기도 작고 교역량도 적으니까 한 200만 평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교역 수준이나 출입국자 규모가 여기에 머물 거라는 전제에서 하는 말씀이신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30년 뒤에는 이 공항도 작다고 할 것입니다. 크기만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공항이 들어서면 부대시설도 거기 맞춰줘야 하는데 그 부대시설 건설 비용은 어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영종도는 철새 이동 경로입니다. 새 한 마리라도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서 그 비행기가 떨어지면 그 어마어마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 단장님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통부는 비행기 운항로와 철새 이동로는 다르다는 의견을 전문가들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만에 하나라도 철새 문제가 있을까 몰라서 그에 대한 2차 대책도 세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대론자들은 영종도가 가진 문제가 없으면서도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오산 미군 비행장 부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영종도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예상됐던 거지만
신공항의 적지가 영종도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 한 번의 공청회에서 해소될 일이 아니었다. 그래. 왔어? 우와, 교수님, 세미나 열기가 대단한데요? 교수님 인기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인기? 인기로 교수 하나 이 친구야? 이제 그만큼 영종도 신공항은 안 된다는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지. 근데 꽤 오랜만이구나. 네, 교수님. 저 박사 논문 때문에 일본에 갔다가 어제 왔어요. 거기서 간사이 공항 관련 자료를 좀 얻어왔는데 보시겠어요? 아, 그래? 자료를 많이도 챙겨왔구만. 반대운동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 듣던 즉 반가운 소리다. 교수님, 거기 보시면요. 오사카 공항이 있는데 왜 그 가까운 곳에 간사이 공항을 만들어야 했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 자, 여기 있구만. 영종도 신공항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오사카 지역 물동량이 서서히 교토에 자리를 내주면서 고베와 오사카에서 가까운 새 공항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오사카는 인구도 많고 비행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우리 정부가 김포공항을 확장해서 쓰지 않겠다는 이유와 비슷하구만. 네, 맞아요, 교수님. 인공섬에 만들 생각을 한 것도 그런 배경이지? 네, 도쿄의 신도쿄 국제공항을 만들 때도 민원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개항 때까지도 보상 문제가 해결 안 돼서 활주로가 지금도 삐뚤빼뚤하잖아. 그래서 인공섬을 만들고 간사이 공항을 만든 거죠. 그런데 교수님, 여기 보세요. 어디? 이 그림이요. 공항 부지가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그렇구만. 개항은 아직도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가라앉고 있다면? 네, 앞으로도 계속 가라앉을 거래요. 일본 현대사에서 제일 비싼 토목공사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 좋은 정보로구만. 사실 국책 사업을 할 때요. 외국에서도 우리 못지않게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나리타 공항을 만들 때 토지 수용이 어려워서 공항 활주로들 사이에 민가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군요. 결국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은 아예 인공섬에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섬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재밌는 건요. 지금도 간사이 공항 활주로는 약 5m 정도 떠 있는데 2001년에 미국 토목공학자회가 주는 토목공학 세계 기념비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간사이 공항을 본뜬 게 홍콩 첸나콕 국제공항이고 우리 영종도 공항도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것이죠. 아무튼 당시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종도는 국제공항으로선 최악의 후보지였습니다. 김 교수님, 이 자료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박사과정 받고 있는 제자가 일본 현지에서 구했다는군요. 왜요, 박 교수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유, 문제는 무슨 문제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토목 전공자로서 그동안 간사이 공항 자료는 꾸준히 모아왔지만 이 최신 정보는 모처럼 만에 보게 되는군요. 그래요? 특히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항 바다에 바위를 깔고 48,000개의 팔각 콘크리트 블록을 투입한 다음에 그 산을 3개나 깎아서 메웠는데 공사하는 동안 벌써 7m가량 가라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오픈이 2년이 남았는데 더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당연하죠. 물론 가라앉는 속도는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그런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사용된 자재 자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점차 가라앉다 보면은 맨 아래쪽은 압축이 되겠죠. 영종도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영종도 부지는 갯벌 매립 아닙니까? 갯벌의 퇴적층이 점점 침하될 우려가 있지요. 특히 여기 이 공항 활주로가 건설되는 이쪽 매립 예정지는 퇴적물이 수십 미터나 쌓이는 갯벌지대입니다. 갈수록 침하 현상이 일어나서 땅이 울퉁불퉁해질 겁니다. 이 영종도는 말이죠. 그동안 거론된 국제공항 후보지로서는 최악입니다. 장관님, 이건 아직은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이 만들어지기 전 영종도 신공항 건설 관련 업무는 신공항 건설 기획단이 맡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김정욱 교수가 영종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정리한 논문을 발표하자 노건일 교통부 장관은 이상주 신공항 건설기획단장을 불렀다. 이 논문 보면 영종도 신공항 예정지는 아예 몹쓸 곳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서울대학교 토목과 박창호 교수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장관님. 일본 간사이 공항은 집안 침하 때문에 준공이 몇 년이나 늦어진 건 사실이고 예산도 몇 배 더 든 것도 사실이지만 영종도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요? 간사이 공항은 평균 수심 20m를 매립해서 공항을 만들었지만 우린 평균 수심 5m를 매립합니다. 특히 우리는 안반층 위에 건설하기 때문에 침하 적용이 적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언론사들이 공항 반대론자들 주장이 지나치게 편들고 있어요. 이러다간 신공항 사업에 신뢰고 뭐고 남아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YWCA에서 있었던 공청회 관련 보도는 좀 봤어요? 봤습니다, 장관님. 그 보도를 보니까 마치 반대론을 펼친 환경단체나 김 교수라는 사람이 판정승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됐던데 이건 공정하지가 않아요. 승패랄 게 있겠습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무승부죠. 정부가 민간단체를 상대하면서 효과적인 설득을 못했다면 설사 무승부라도 무승부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하자면 국정홍보 분야다. 물론 그동안 정부에는 공보 분야가 있어 왔지만 노태우 정부 후반으로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사가 실리면 언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도 언론이 그걸 부풀려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당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영종도 신공항도 그런 경우에 포함됐다. 1992년 3월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고 며칠 뒤 비서실장, 예, 카카. 경제수석, 예, 카카. 그동안 내한테는 줄곧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선 결과는 왜 이래요? 국민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민자당이 과반수도 못 얻은 거 아닙니까? 제2경제수석실을 만들어서라도 경제 홍보 좀 더 하세요. 예, 카카. 국책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 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기업 회장이 영종도의 땅을 몇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 사람 부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얘기까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소관부처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말씀이시군요. 그 문제는 별도로 언론 담당 쪽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카카. 그리고 조중훈 회장 땅 문제는
어차피 진실이 알려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조중훈 회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선친을 비롯한 조상들이 대대로 용유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막을 우리만 알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에?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에? 언제까지 이런저런 문제로 영종도는 된다 안 된다 논란 속에서 어우적거릴 겁니까?